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음식료 담당하고 있는 이경신입니다. 오늘은 23년 하반기에 대한 전망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고요. 관련된 인터뷰 드리겠습니다. 23년 하반기의 흐름은 상반기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상반기에도 사실상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음식료는 그렇게 영업실적이 좋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년에 굉장히 높았던 내식 소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전처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여전히 원가 레벨이 높다는 점이 다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 약간 침체된 흐름이 하반기에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온도차가 조금 변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일단 작년 5월 달에 이제 거리두기 해제가 나오면서 이제 내식 소비가 그때부터 좀 많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는데 베이스가 동일해졌다는 측면에선 더 이상 부담 요인은 좀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이제 중반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한 원가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 민감도가 좀 내려간다 측면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음식료 지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글로벌 다른 F&B 지수 대비해서도 지수가 굉장히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연초 대비 코스피 코스닥이 15%에서 25% 이상 올라가는 상황에서 음식료는 약간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 정도 선에서의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 대비해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흐름은 그림 4번에 있는 이제 어닝, 그러니까 영업 실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글로벌 대형 업체 대비해서 가격 인상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데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부침이 강한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사업을 영위를 하다 보니 실적 변동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 지금 조금 저조한 흐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소비 침체에 관련해서는 이전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었던 물량 관련된 이슈가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량 중에서도 특히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B2C 소비에 대해서 약간 지금 베이스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고 베이스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반기부터 음식료 업체들의 B2C 부분에서의 물량 출하량 그리고 판매량은 약간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전에 20년부터 22년까지 팬데믹이 진행이 됐었고 내식 소비 관련돼서 베이스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집에서 먹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격리나 재택근무 이런 부분도 많이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3년 하반기까지도 약간 기존의 부담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수요가 외식 소비로 수요가 좀 이전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식에서 외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만큼 끼니가 내식 소비가 줄어드는 거고요. 외식에서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식에는 단순히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먹는 수요뿐만 아니라 급식 수요도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좀 소비 침체가 이슈가 되고 있고 런치플레이션 이런 이슈가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먹는 도시락이라든지 아니면 구내 급식 이런 부분에서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료 회사들의 B2C 소비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런 기조와 연관을 해서 B2B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식 그리고 급식, 컨세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불황 이슈가 대두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기존보다 저가의 음식 그리고 저가의 제품을 찾는 소비가 좀 많아진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다운, 즉 약간 가격을 낮춰서 소비하는 그런 흐름이 좀 대두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년 이후에 가격 인상은 굉장히 큰 폭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PPI 성장률 대비해서 음식료의 성장률은 굉장히 가파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22년 하반기부터는 좀 성장률이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이제 가격 인상 효과가 좀 희석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격 인상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감안을 하시고 이전에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라는 점 감안을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이 주는 모멘텀은 조금 희석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곡물 가격은 우리가 데일리로 이제 지표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 이후에 빠르게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음식료가 이제 원가의 스프레드 계산, 그러니까 판가와 원가의 이 갭이 커지면서 이제 이익이 좀 많이 벌리는 그런 상황이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곡물가는 내려오는 상황이 맞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이슈가 이어지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변동성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생산량과 소비량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은 없고요. 기존 대비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고 재고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투입 가격, 그러니까 원가에 쓰이는 부분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가에 쓰이려면 환율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사실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1,320원 정도 선에서 큰 하락폭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원가가 내려오는 그 속도는 완만하게 진행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음식료는 전통적인 내수주기 때문에 환율이 보통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다른 섹터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다만 2010년 후반대부터는 음식료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해외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아무래도 내수의 한정적인 이슈보다는 해외에서 모멘텀을 많이 찾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때,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는 환산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요인이 나는 21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올해 상반기, 23년 상반기까지 지금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좀 모멘텀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환율이 내려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수준에서의 환율 감안을 한다면 원가 측면에서는 효과는 천천히 이제 플러스 효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액에서의 효과는 사실상 반대로 조금 상쇄되는 이슈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지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한다면 이 이슈는 좀 빠르게 희석될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어 있는 부분은 해외 진출과 그리고 음식료에서 특히나 글로벌로 진행되고 있는 불황 소비에서 얼마나 K푸드가 잘 현지에서 많이 보편화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관심 많으신 부분 중에 하나가 농심입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글로벌로 불황 소비에 좀 적합한 한 끼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한 끼 식사를 1불에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라면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는 아시안 시장, 교민 시장에 한정된 그런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내 학생이라든지 히스패닉 이런 쪽에서 제한적으로 성장을 했다면 사실 지금은 이런 불황 소비와 겹쳐서 중산층 백인 소비까지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료는 사실상 불황 소비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 감안을 한다면 지금의 소비 흐름이 단순하게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흐름을 보일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 11번을 보시면 미주 지역에서 특히나 이제 탑 3 안에 드는 회사, 그러니까 한국 회사로는 농심이 있고요. 일본 회사로는 토요수산 그리고 니신이 있습니다. 이 세 개 회사의 그 영업 실적을 보시면 사실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성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대두가 되면서 락다운이 되면서 비축 소비를 할 수 있는 라면이라는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었고, 최근에는 불황 소비가 겹치면서 지역적으로나 채널적으로 확장이 세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보통 한 30% 선에서 매출 성장이 이뤄지고 있고, 워낙에 음식료가 장치 산업이다 보니 매출액이 잘 나오면 이익 성장은 이 이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마무리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흐름이 좀 중장기 한 2, 3년 이후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다 쪽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사실상 지금은 물량에서의 약간 허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B2C에서의 허들이 있는 상황이고, 가격 인상이라는 부분이 더 이상 모멘텀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탑라인 측면에서는 약간 불편한 부분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원가가 낮아지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좀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음식료는 지금 당장 단기 내로 이제 큰 흐름에서의 음식료 랠리를 찾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안정을 찾은 후에 기회를 모색하자 쪽으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식료는 사실상 이전부터 이제 시장 평균 대비해서 좀 디스카운트를 받기보다는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프리미엄을 받았던 이유는 음식료가 상대적으로 되게 안정성이 부각된다는 측면이 좀 각광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다만 지금은 프리미엄이 좀 역전을 해서 디스카운트 구간이고, 시장 대비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음식료의 밸류에이션만 본다면 지금 싼 구간이다, 저렴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흐름에서의 가공식품에 지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 적어도 이번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실적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좀 그 이후에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픽을 말씀을 드릴 때 사실 음식료의 메인 스트림인 이제 가공식품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지금은 글로벌 측면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이 있다든지 그런 시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시장 내에서 MS, 그러니까 점유율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비용 통제가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개인적인 이점을 가진 회사들의 주가 랠리가 좀 지속된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이제 대형주에서는 이제 MS가 올라가고 전 지역에서 성장률이 2자릿수 이상 나오고 있는 오리온을 추천을 드리고요. 중소형주에서는 MS가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심, 그리고 이제 신제품이나 이런 효과들이 여전히 유효한 롯데칠성을 추천드립니다. 음식료 2023년 하반기 전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